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죠. 지금부터 준비할 것도 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절세의 지름길이죠. 연말정산 가장 궁금한 핵심 포인트만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자, 이게 연말정산 직장인들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또 강하고 저도 뭐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가 사실 해주게 되어 해준다.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의무 자체가 이제 사업주에게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근로자 개개인은 사실 연말정산 자료만 이렇게 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PDF 파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핵심적으로는 거기에 특별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된 증빙까지도 뭐 같이 제출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사실 소득공제 받아야 되지 않는 조건인데 받았다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은 사실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본인의 이제 세금에 대한 절세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자료는 이제 본인이 챙겨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연말정산 생각하면 또 머리부터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게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썼는지 뭐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지 아니면은 얼마 더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좀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리는 게 네. 국세청 홈택스를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말씀드려요. 들어가 봤냐? 사이트를 들어가 보기는 했냐라는 네네. 말을 하는데 10월 31일부터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고 있어요. 네네. 미리보기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이제 연말정산 자체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1월부터 네. 9월까지 쓴 금액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는 얼마 썼는지, 그 다음에 뭐 결제 수단별 금액, 도서, 공연, 박물관 이런 건 얼마 썼는지 그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쓰면 공제액을 얼마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3년간 내가 총급여액이 얼마였고 예전에 매년 세금 얼마씩 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자기 반성의 시간도 좀 가지실 수 자기 있고 반성의 시간. 그리고 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나 뭐 교육비 이런 것들 누가 받는 게 더 유리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금이란 게 12월 31일 다 지나고 나서는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결국은 올해 거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거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꼭 한번 지금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홈택스 한번 로그인 하셔서 네. 본인의 사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태파. 저는 사태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연말정산의 또 기초적인 내용인데 공제는 공제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시켜주시죠. 네. 진짜 제 직장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말해줘도 또 모르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리셋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 기사를 읽으시거나 이런 영상을 보실 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만 구별해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소득공제는 실제 세금이 이제 말 그대로 고박이 전에 이제 내가 급여를 받은 금액에서 예. 세율을 고박이 전에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뭐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200만 원이나 소득공제 받았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200만 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적용되는 세율이 예를 들어서 6%다. 그러면 12만 원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금액이란 걸 인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이 즉각적으로 깎이는 세율 계산 이후에 납부세액을 차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0만 원이 깎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아니 환급받을 금액이 50만 원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좀 구별을 하셔도 크게 이득을 보세요. 세액공제가 대박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나 15%좀 낮은 구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소득 연봉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적용되는 세율이 35%다. 아하. 그러면 이제 35만 원이 깎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소득공제일 수도 있고 세액공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 보니까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있는데 뭔가 새롭게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신용카드 소득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시장이랑 문화비 관련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10%씩 더 공제액을 좀 늘려줬는데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 40%였는데 50%로, 그다음에 문화비 사용 금액 같은 경우 30%였는데 40%로 늘려줬고요. 그다음에 아직 화면 준비는 따로 안 했는데 네. 최근에 기재부 통과된 게 이제 자녀 세액공제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뭐 30만 원이었는데 그걸 뭐 35만 원으로 세액공제요. 네, 세액공제 액수를 좀 늘려줘서 출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여기 이거 볼 때마다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선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너무 목매지는 말아라. 말 그대로 소득공제니까 여기서 내가 300만 원 최고로 뭐 이렇게 3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세율 구간이 내 6%면 18만 원의 세금이 깎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게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쓴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간소화 그 미리보기 서비스 네네. 들어가셔서 우선 9월까지 내가 쓴 금액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막 한 10% 정도만 썼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25% 미만의 금액은 공제액이 되네요. 0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저축을 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럴 자기 거면. 소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오히려 저축에 대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는 뭐 15%고 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차피 내가 공제액이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포인트를 많이 챙겨준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소득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신용카드가 주는 혜택을 챙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제 세금만 연계시키지 말고 다른 본인에게 더 이로운 것들의 제도를 더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연말 정산이 됐건 뭐 절세 차원이 됐건 신용카드 쓰는 것보다 현금 쓰는 게 낫나요? 현금 영수증이 사실은 이제 좀 더 공제 액수가 높으니까. 공제 액수가 유리할 수 높으니까. 있습니다. 근데 또 유리하지. 신용카드는 또 이제 일부분 써게 됐을 때 뭐 포인트나 다양한 예, 혜택을 예. 주는 게 있을 수도 많아요.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자신에게 맞는 소비 패턴에 맞는 페이백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해마다 설명해봐야 또 똑같은 질문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직장인들이 좀 매년 또 이렇게 이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좀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1년에 한 번만 해서 그런가요? 맞아요. 네. 1년에 그래- 한 번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요. 공부를 해야 돼서. 예.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게 제가 네.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네. 이 부양가족 중복 공제하시면 안 돼요. 예? 부양가족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예. 네. 이걸 형제들이 막 다 같이 갖다 쓰시는 거예요. 아하. 장남도 부양한다 그러고. 예, 맞습니다. 차남도 부양한다 하고. 맞습니다. 그러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 세무서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이제 걸려요. 잘못했다라고 아, 네. 이제 바로 포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포착이 돼서 연락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를 활용한다거나 예. 그 자녀가 두 분인데 각각 두 분 다 써버리신 맞벌이 거예요. 부부인데. 내 밑에 부양가족으로.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혹시나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 부양가족으로 이제 원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이 소득이 사실은 이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못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고 깜빡하고 써버리시는 경우. 그러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이제 잘못된 공제가 가장 예.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거 사용 금액 불가능합니다 공제. 그러니까 좀 따져 보셔야 될 게 네네. 많아요 사실. 부모 거는 되고 형제 건 안 되고 어떨 땐 형제 거는 되고 그다음 어떨 건 자녀 거는 되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을 좀 유발하는 것 같아요. 세무사님, 월세 이게 무슨 뭐 공제가 있습니까? 월세는 이제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있습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저는 많이 강조를 해요. 네네. 왜냐하면 세액공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사회초년생분들 사실 연말정산하면 내야 되는 세금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세 세액공제만 받아도 거의 다 100% 환급이 될 때가 환급이 많아요. 네. 된다. 근데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요건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말씀 잘 아니 주셨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1년에 그러면 한 7, 800 월세가 나갔다. 세액공제 받으면 7, 800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75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그 세율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 17%를 곱해서 그래도 15%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아, 넘어가는 네. 그러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월세 낸 것에 이제 전부 다 세액공제를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남는 게 없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소장님 생각이 굉장히 신박하시네요. 신박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신박했나요? 바보 같았나요? 신박하죠. 네. 요건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과세기한 종료일 말 그대로 12월 31일 날 무주택자셔야 돼요. 맞아요. 무주택. 주택이 없어야 되는 세대주여야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그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 거기에 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하. 네. 말 그대로 네. 주민등록 네. 등본상 주소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네.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월세 받는 주택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거나 그리고 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이런 일정한 요건들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큰 만큼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맞아요. 요건도 많아요. 까다롭더라고요. 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 내용도 있죠. 이거 지금 12월 달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느끼시는데 예전에 제가 또 SBS 비즈 와서 또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이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부를 하고 나서 이제 약간 혜택까지 받는다면 좋은 제도일 건데 이게 딱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30%에 해당하는 이 답례품을 그 지역자치단체에 있는 업체의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파격적인 게 우선 10만 원만 하셔도 좋은 게 10만 원 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100%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기부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뭐 어디 다른데 뭐 광주광역시나 뭐 부산에 예. 했다. 그러면 거기 기부를 했었을 때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다 빠지니까 네. 전 손해 보는 게 없죠. 손해 보는 거 그러네요. 없죠? 그리고 30% 3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하. 아. 남는 장사네요. 네, 그 지역 특산물이 많습니다. 뭐 네. 쇠고기, 돼지고기, 뭐 참기름 이런 것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기시면은 그 지역 자치에 있는 그 사업체를 또 살리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500까지 했으면은요. 그 1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자분들은 이제 16.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아, 겁니다.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소득 구간이 높다라고 35%다 그러면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 뭐 35%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니까 그러게 손해 보는 거는 또 아닐 수 있다. 네. 물론 이제 기부에다가 손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회사에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한 케이스가 아니고 뭐 이직을 했든지 아니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중도 퇴사하고 다른 회사 이직을 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네. 중도 퇴사한 그 근로지에 있었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죠. 퇴사할 때 간단하게 아, 연말정산 예, 해주니까 예, 예. 그 데이터를 그쪽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마무리해 줄 거고요. 네. 근데 중도 퇴사하고 내가 12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을 못 구했다라고 네. 한다면 5월 달에 본인이 이제 직접 홈택스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이듬해.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자기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결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기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퇴근 이후에 뭐 배달 알바나 이런 걸 하시는 파트타임으로 분들도 할 꽤 수 있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번 거니까 아 개인 사업자. 그렇죠. 예. 연말정산만 사업주가 해주는 거고 그 연말정산 내역을 토대로 5월달에 다른 벌었던 소득과 합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면 연말정산을 안 하고 그렇게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5월달에 종합소득세 그렇죠. 신고를 예. 하기 때문에 본인 직접 해도 되는 거고 가끔 이제 그게 있어서요. 약간 이제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내가 뭐 남성인데 비뇨기과를 갔다 그런 내역이 이제 괜히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나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뭐 내가 주택이 있어서 이자를 얼마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업주에게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기본적인 정보로만 우선 연말정산 해주세요. 제가 5월 달에 직접 하겠습니다. 예. 라고 진행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예, 가끔 회사에 내 기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게 좀 껄끄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매번 그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것도 해마다 설명드려도 어렵던데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우선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분은 사업소득이고 사업 소득이고. 네,
그렇죠. 근데 한 번쯤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대표적인 이제 복권이 있죠. 복권은 아. 한 번 당첨되고 사실 네네네. 뭐 매주 되면 이제 그건 진짜 사업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